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저번 시간에 한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쭉 나가겠습니다. 자, 항등식 왜 배운다? 왜 배워요? 전 단원의 내용에서 무슨 내용이 항등식의 기원이 됐어요? 다원식의 나눗셈에서 배운 A는 BQ 플러스 R꼴, 그 꼴이 X에 대한 항등식이더라 라고 해서 항등식을 배우게 됩니다. 항등식 정의가 뭐죠? 무엇을 보고 항등식이라고 부릅니까? 특정 문자의 값이 어떠한 상수 B보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읽고 말하긴 다 할 수 있다. 자꾸 적혀 있죠, 그렇죠? 읽기를 잘하는 학생. x의 값에 따라, 즉 특정한 문자, 변수를 특정한 문자라고 한다고 했어요. 특정한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등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무엇으로? 첫 번째는 항등식이에요. 얘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중등 과정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a가 0인 상태에서 b도 0이면 0은 0꼴이 되면서 이 친구 뭐라고 부르죠?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죠. 다만 모든 실수는 좀 차이가 있어서. 네, 맞아요. 얘는 다른 말로 부정이라고 하죠. 해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부정은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해가 무수히 많다. 근데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걸 떠나서 사실은 모든 실수가 해죠. 그죠? 예를 들면 x 플러스 y는 1이다. 얘를 만족하는 x, y는 몇 개 있습니까? 무수히 많아요. 그렇죠? 무수히 많아. 그러면 x, y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 쌤이 말한 무수히 많나요? 라고 물어본 건 뭐라고 묻는 거랑 같아? 부정입니까? 라고 묻는 거랑 같아요. 해가 무수히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값을 넣어도 성립하나요? 즉 얘는 항등식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치?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 그 중에서도 항등식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 다시 한번. 부정이면 항등식입니까? 해가 무수히 많으면 모든 실수가 해인가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이면 항등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실수가 해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실수가 해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건 맞죠. 항등식이 부정 안에 포함된 개념이다. 근데 굳이 얘를 왜 항등식이라고 쓰면 될 것을 왜 부정이라고 배운 걸까요? 사실 얘는 항등식 아니에요? 아니요. 부정식. 해가 무수히 많은 걸 떠나서 얘는 모든 실수를 대입해도 성립하는 아니잖아요.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하잖아. 근데 왜 부정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학생 때 얘를 방정식 너의 풀이라고 배워왔어요. 이렇게. 얘한테 이미 방정식이라는 네이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서 항등식이란 말이 튀어나오면 헷갈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넣은 거야. 얘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방정식이 아니라 등식 너의 풀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러한 등식이 있으면 얘를 한번 풀어봐. 근데 그 상황에 a도 0이고 b도 0이면 0은 0꼴이 되어서 x에 무슨 값을 대입할 수 있죠? 모든 값을 대입해도 항상 0은 성립하죠.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그렇죠.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항상 맞는 말이 되니까 얘는 항등식이다. 근데 b가 0이 아니야. 그럼 예를 들면 2는 0꼴이 되죠. 그럼 얘는 x에 1을 대입해 보세요. 등식이 어떻게 돼요? 2는 0이에요. x에 3을 대입해 보세요. 등식이 어떻게 돼요? 2는 0이에요. x의 값이 영향을 못 미치죠? 그 상태에서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해가 어떻다? 해가 어떻다? 없다. 그래서 해를 가질 능력이 없다라고 하여 이 친구는 보통 불능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a가 0이 아니면 어때요? 이제는 x가 우리 시야에 보이면서 x의 값이 등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럼 이 친구는 더 이상 항상 성립하거나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지. 이런 형태를 우린 뭐라 불러요? 얘도 해가 있어요. 그렇죠. 얘는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등식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항등식, 두 번째 불능, 세 번째
방정식.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세계 교육과정, 세계의 수학 기준이에요. 한국 기준으로는 얘가 없어요. 한국은 등식을 이 두 가지로 나눠요. 저 가운데 있던 뭐죠? 불능이에요. 이 친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쌤 불능은 뭐예요? 이 불능은 방정식으로 치부합니다. 그냥. 이해돼요? 그냥 등식은 웬만하면 방정식인데 항상 성립하면 항등식이야. 이런 식으로 분류해요. 한국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한국 고등교육까지는요. 근데 대학교육까지 하면 이 친구 배우게 돼요. 근데 선생님 그 등식 중에서 부등식도 있지 않나요? 그건 부등식이지 등식이 아니에요. 아 둘이 엄연히 다르 네, 등식과 부등식은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 항등식의 포지션 이해됐나요? 이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위치에 항등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항등식의 성질 배워봐요. 성질에서 뭐 배워? 예를 들면 x에 대한 항등식 ax 플러스 b는 0이 있대. 그럼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뭘 뜻한다? x의 값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a가 몇이어야 돼? 일단 0이어야 돼. 그러면 x의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b까지 몇이면? 0이면 얘는 항등식이 되죠. b가 0이 아니면 뭐가 돼요? 불능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돼요? 되죠? 다음 a, x 플러스 b가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면 이거 다시기호예요. 얘랑 비슷한 위치에 쓰이지만 다른 문자란 뜻입니다. cx 플러스 d도 쓸 수 있는데 비슷한 위치니까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항등식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A랑 A 프라임이랑 같아야 돼요. 왜요? 왜 같아야 되죠? x에 그러니까 무슨 값을 넣어도 뭐야 영향을 주지. 또 회귀하네 또. 배운 건 기억해야지 얘들아. 왜 그래? 무슨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돼. 수학은 항상 내가 배운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디서 시작한다고? 배운 거에서 시작한다고. 얘를 배웠잖아. 이 형태로 바꿔야지. 우변의 항을 전부 다 이 항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a-a 프라임 x 플러스 b-b 프라임은 0이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배운 수학은 싹 다 잊고 그냥 저랑 배운 것을 스탠다드로 삼으세요. 항상. 이 상태에서 얘가 항등식이랬잖아. 그럼 얘가 몇이야? 그니까 얘가 같은 거야. 알겠지? 여러분 배우다 보면 느낄 거야. 결국에 이런 데에서 문제가 항상 나온다고요.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들이 같아야지 뭐 라고 하는 순간 틀리는 문제를 꼭 낸다고. 다음 b와 b 프라임이 같아야겠죠. 이유는 더해서 0이다. 좌변에 전부 다 이항했을 때 더해서 0이 아니라 좌변에 전부 다 이항했을 때 상수항도 0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엄밀하게 배워야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없어요. 다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어요. 이 친구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절대 간단하게 그냥 다 0이면 되겠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래야 될까? 무슨 말이냐?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면 항등식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0은 0꼴이니까. 그럼 항상 이렇게 생각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뭐? 난 지금 거의 찍어 맞춘 느낌 아니야. 그럼 얘를 제외하고는 없냐?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항상.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자. 일단 그러면 뭐부터 생각할 수 있냐면 A가 0이 아닌 케이스부터 하나씩 보는 거야. A가 0이 아니면 어때? X제곱이 살아있다는 뜻이지. 그럼 X의 영향을 받겠다는 뜻이죠. 그럼 이건 항등식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애초에 항등식도 못 되고 뭐도 못 돼. 항등식 불능의 영역조차 못 오는 거야. 이거는. 영향을 받으니까 필히 무엇가 돼?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그것도 몇 차가 될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따라서 A는 몇이어야 돼? 일단 0이어야 돼. 그럼 A가 0이면 어떤 형태로 와? 얘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항등식이려면
00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물고 가면 결국엔 2차든 3차든 4차든 모든 개수와 상수항이 다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x의 개수 중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난 뭐가 된다? 방정식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근데 x의 개수, 이 개수가 전부 다 0인 상태에서 c가 0이 아니야.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불능이 된다는 거지. 그 상황에 c가 0이면 항등식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방정식은 분류하게 된다. 이해됐어요? 근데 쌤이 말하는 방정식은 다항 방정식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다항식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지만 이건 방정식이 맞죠. 그렇지? 이런 형태는 나중에 또 따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공통수학 2 마지막 단원쯤에 나오는 유리식입니다. 유리식.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우리는 무슨 식을 배우고 있어요? 다항식을 배우고 있다. 다항식. 다음 x, y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있어요. 그럼 얘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고 싶대. 그럼 a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 x에 대한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x의 영향을 받아요. 따라서 a가 몇이어야 됩니까? 0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b도 0이어야겠죠. 그 상태에서 c까지 0이어야 항등식이 되고 c가 0이 안 되면 불능이 되겠죠. 불능.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입니다. 라고 하면 a와 a'이 같고 b와 b'이 같고 c와 c'이 같아야겠죠. 같은 식으로 쓰면 영원히 다 쓸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많이 만나는 친구에 대해서만 쓰고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그 다음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미정계수가 뭐니?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라는 거야. 예를 들어 ax 플러스 b 하면 이 a, b를 뭐라 불러? 미정계수 이렇게 부르는 거야. 물론 선생님 b가 계수인가요? 얘는 상수항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친구도 계수예요. 원래 이거 x의 1차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상수항은요 x에 대한 0차예요. 나중에 배우십니다. 얘도 계수라고 부르긴 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를 알아내는 방법이 뭐냐 이거야. 자,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a가 몇이니? 1이고 b가 2죠. 근데 여러분 이게 미정계수법이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 뭐야? 항등식이 뭐지? 성질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 새로운 방법이 아니야. 첫 번째, 무슨 법? 계수 비교법이야. 대답해 얘들아, 대답. 계수 비교법. 계수를 비교하겠다. 뭐야 이거 그냥 항등식의 성질이야.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지. 준호 이해되니? 그치? 그러면 이 하나만 배울 거라면 굳이 이러한 방법을 지금 배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지. 따라서 이 미정계수법을 배우는 이유는 뭘까? 다음 두 번째인 거야. 두 번째. 얘 때문에 새로 나오게 된 거예요.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계수비교법,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도 좋지만 두 번째, 이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이에요. 자, 어감을 잘 들어봐. 자, 이렇게 쓰자. 반대로. 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이거 전개해가지고 계수비교법 쓰면 항상 A, B를 구할 수 있으실 겁니다. A가 몇이에요? 지금 보시면? 1이죠. 그리고 그럼 얘 상수항이 뭐 나와? 마이너스 A 플러스 2. 얘가 B와 같다. 그리고 A는 1과 같다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계수비교법이지. 맞니? 하지만 수치대입법은 뭐냐? 야, X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한다며? 그럼 나 그냥 하나의 값을 대입해 볼게. 이게 수치대입법이야.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며? 그러니까 나 X에 몇 대입해 볼게? 1 대입해 볼게. 또는 2 대입해 볼게. 0 대입해 볼게. 여기다 대입하면 이 등식이 예뻐지는 어떤 값을 대입해 볼게. 이게 수치대입법인 거지. 괜찮겠지?
그치? 그래도 될 거 아니야. 얘 배우려고 미정계수법이라는 워딩이 나오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플로우 기억하세요. 플로우. 자, 그럼 그 다음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얘들아? 왜 나머지 정리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럼 나머지 정리가 뭐랑 연관되어 있어서 나머지 정리 얘기를 하는 걸까? 항등식과 당연히 관련이 있겠지. 플로우를 생각해봐. 항등식의 성질 배웠어. 근데 이 친구들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법이야? 개수비교법이야. 근데 미정계수법에는 개수비교법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 뭐? 수치대입법이 있어. 그럼 다음에 나머지 정리는 왜 나오는 걸까? 수치대입법이니까 나온 거지. 그렇지? 수치대입법에 대한 활용이니까 나오게 된 거야. 이해됐니? 가볼게. 그럼 나머지 정리가 뭐냐? A는 PQ 플러스 R로 회귀하게 돼요. 자, 나머지 정리 배워볼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 다항식 fx가 있어요. 얘를 x-a로 나눠요. 다항식을 뭘로 나눴죠? 다항식으로 나눴죠. 그럼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뭐지?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 a는 bq 플러스 r. 그냥 머리를 그냥 자동 매크로로 돌려야 돼, 이거는. 그러면 f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x-a 곱하기 qx 플러스 rx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나 대답해. 근데 몇 차로 나눴니, 얘들아? 1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몇 차야? 상수항, 0차라고 표현해도 돼요. 상수항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 x의 값에 관련이 있어, 없어? 없겠지. 상수항은 x에 무엇을 대입해도 똑같은 값을 갖지 않겠니? 그럼 이 친구는 x에 영향을 안 받지.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겠니? 됐지? 자,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대입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a를 대입하고 싶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식이? fa는 r. 나머지가 뭐라는 거예요? fa라는 거죠. a를 대입해 보니까 r이 뭐와 같다? FA와 같다 이거야.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무슨 법이죠? 수치대입법 때문에 나온 거죠. 수치대입법 때문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고 싶대. 나머지가 몇이냐고 물어봤어. 그럼 우리 지금까지는 항상 뭐 해왔어? 직접 나눠왔어. 그치? 근데 그냥 너는 너 곱하기 qx 플러스 r이란 친구를 떠올렸을 때 나머지만 물어봤지? 몫을 물어봤니? 안 물어봤어. 그럼 나머지만 물어보면 뭐 하면 돼? xa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쌤 다시 물어볼게.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야? 라고 하면 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돼 이제? 나머지는요 1 더하기 3 마이너스 2 플러스 1에서 3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나머지 정리라는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럼 나머지 정리라는 건 결국에 왜 배우는 거냐 이런 거지. 너 A는 BQ 플러스를 써서 직접 나눠보면 너로 나눈 나머지 알 수 있지. 알 수 있잖아. 굳이 안 배워도 알 수 있잖아. 그럼 나머지 정리 배운 이유는 뭐야? 그치. 근데 뭘 묻지 않고 몫을 묻지 않고 나머지만 물을 때는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지. 단 언제만? 뭘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이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정리는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겠지. 근데 그 원리를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냥 이 친구가 몇이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조사해서 그걸 대입해보면 몫에 관련 없이 나머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볼 수는 있겠죠. 그게 또 문제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아니라 ax 플러스 b로 나눠볼게. 이때 a는 0이 아니라고 가정할게요. 왜? 그럼 상수항으로 나누면 재미없잖아. 그치? 우리 상수항으로 나누는
것은 없어요. 상수항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뭔데? 없어요. 자, 그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나올까요? 나머지가 그 상수. 아니 A 플러스 B. 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F는 A는 BQ 플러스 R이 떠올라야 돼. FX는 얘 곱하기 QX 플러스 R. 그럼 나머지 구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 너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대입하겠지. 나머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나머지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아, 근데 나 다항식의 연산에서 얘로 나누면 좀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꼭 2x 플러스 1로 나눠가지고 fx를 이렇게 표현하게 만들어 놓고 뭘 물어 이제? 막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본 거 있었지. 이런 문제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 여기에 있는 2를 떼가지고 뒤에 이렇게 넘겨주기로 했어. 그럼 이 친구는 뒤에가 뭐가 돼? EQX가 되지. 이렇게 되잖아. 즉 이 x의 개수가 1이 아닌 다른 어떠한 값이 나오잖아? 그럼 몫을 구하는데 조금의 추가 과정이 필요했어.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는 그냥 a 대입하면 끝난다고 했어.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아닌 거야? 끝나는 거야. 나머지만 구하라고 할 때는. 근데 몫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얘의 개수가 1이 아닌 다른 수가 들어가면 몫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어디서? 조립제법 쓸 때. 조립제법. 그렇다 뭐 그거는 잠시만요. 자, 이 친구를 2x-1로 나눴대. 조립제법 써볼게. 몇이야?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2분의 1이야. 그래놓고 니은 3, 마 2, 5, 마 7 써놓고 이거 그대로 내려오죠? 배웠니? 곱하면 2분의 3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면 4분의 19 곱하면 8분의 19 빼면 뭐시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친구는 뭘로 나눴을 때?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몇이야? 3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19이고 나머지 계산을 귀찮죠? 그냥 이렇게 쓸게. 지금 저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 뭘로 나누랬어? 2x-1로 나누랬잖아. 그럼 여기다 몇을 곱해주고 싶니? 2를 곱해주고 싶지?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이 2는 여기에다 넣어주고 얘는 뒤에 목자리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몫을 구할 때 좀 조심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야. 하지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적에는 나머지만 묻는다면 그냥 얘의 값에 관계없이 이 앞에 있는 값이 몇이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x 대입해주면 끝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차이점 알겠니? 조립제법은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는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공통점부터 이야기할게요. 둘의 공통점이 뭐죠? 나머지를 구한다? 조금만 더. 둘의 공통점이 뭘까, 얘들아? 그렇지.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한다는 거야. 둘 다 1차식으로 나누는 상황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차이점이 뭐야? 조립제법은 뭐도 구할 수 있지? 그렇죠. 얘는 목도 궁금할 때 사용하는 거야. 나머지 정리는 언제 사용하는 거야? 나머지만 궁금할 때 사용한다는 거지.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야. 따라서 나머지 정리를 배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딱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1차식으로 나눈대. 그럼 내 머릿속에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뭐랑 뭐? 조립제법과 나머지 정리가 떠올라야 돼. 근데 몫을 묻나? 안 물어요. 그럼 난 뭘 써야 돼? 나머지 정리. 목도 물어보네? 조립제법.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전부 다 그냥 계산의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 배운 것 뿐이에요. 그죠? 결국엔 그냥 뭐 쓰면 돼? A는 BQ 플러스 R 써놓고
수치 대입법 때리면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자동화를 시켜놓은 거지.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은 나머지 정리 중에서도 좀 특이한 정리가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인수정리예요. 밑에 지울게요. 인수정리. 자, 얘도 그냥 나머지 정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특별하게 뭐냐면 다항식 fx를 똑같아. 1차식으로 나눠. x-a로 나눠. 근데 이번에는 나머지가 몇이냐면 0인 거야. 나머지가 0. 그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얘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나누어 떨어진다고 이야기해도 되겠지. 나누어 떨어지면, 즉 나머지가 몇이면 0이면, 잘 들어, fa가 몇이 될까? 0이다 이거지. 쓰지마. 잘 들어. 다항식 fx가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야. 그럼 fa가 몇이라고? 0이라고. 이게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지. 납득? 이건 나머지 정리야 얘들아. 그렇지 않니? 나머지가 0이면 fa는 0이다. 나머지 정리지.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0이면 fa는 0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가 0이면 어떻게 되는데? 로 가는 거야. 직작성 해볼게. 그럼 fx는 x-a 곱하기 qx 플러스 뭐야? 0이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니? 얘들아, 28은 2의 제곱 곱하기 7이라고 소인수 분해할 수 있죠? 이거 보고 무슨 분해라고 하지? 소인수 분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우리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을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건 무슨 분해라고 하지? 인수 분해라고 하죠. 인수라는 것은 여러분, 인수라는 것은 수로 따지면 어떤 개념과 흡사한 개념일까요? 소인수와 흡사할까요? 약수와 흡사한 개념이죠. 맞니? 얘들아, 2는 28의 약수니? 맞지? 약수가 정의가 뭐야? 약수의 정의가 뭐죠? 그 나누어지는 수. 나누어 떨어지는 수예요? 아닙니다. 정의란 정해놓은 거죠? 의미를 정하는. 28을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럼 2는 2의 약수예요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하지만 약수의 정의가 뭐야에는 틀린 말이야. 정의란 정해놓은 말이잖아. 약속해놓은 거란 말이야. 약수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어. 뭐라고 정의했냐면 2가 약수인 이유. 약수란 어떠한 자연수를 곱했을 때 해당 수가 될 수 있는 수예요. 뭘 곱하면? 14를 곱하면 28이 되죠? 그러면 2는 약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4도 약수죠? 왜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 할래? 2를 곱하면 28이 되니까요. 정확히 따지면 이렇게 2는 약수니 아니니? 맞아요. 왜라고 물어봤어. 여러분이 정확히 대답하려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 28을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니까요?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14를 곱하면 28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야. 이해됐니? 인수도 마찬가지야. x-1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인수입니까? 네, 맞아요. 왜요? x 플러스 1을 곱하면 이 식이 되니까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자, 그러면 fx는 x-a 곱하기 qx죠. 정리 이름이 뭐예요? 인수 정리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 나누어 떨어지면 x-a는 fx의 뭐로? 인수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거야. 이건 나머지 정리고 나누어 떨어지면 어디까지 가노? fx는 x-a를 무엇으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인수정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원 이름이 뭐죠?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인수분해를 새로 배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까지 배우면 다항식 단원이, 대단원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플로우. 다항식의 연산 뭐 배워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항식의 곱셈, 다항식의 나눗셈.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A는 BQ 플러스 R 거를 보니까 무슨 식이더라? 항등식이더라.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걸 배웠어. 정의 배우고 성질 배워봤더니 결국 이 성질이 뭐더라? 개수비교법. 근데 미정계수법에는 개수비교법 말고 하나가 더 있더라. 뭐? 수치대입법이 있더라.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있더라? 나머지 정리가 있더라. 근데 나머지 정리에서 특수한 케이스. 나누어 떨어지면 x-a 곱하기 qx가 되면서 x-a를 fx에 뭐라고 부를 수 있더라? 인수라고 부를 수 있더라. 그래서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우고 대단원 학습 마무리하겠다. 이게 첫 번째 대단원의 플로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문제 몇 개 풀어보고요. 그 다음 인수분해로 넘어갈게요. 책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어느 정도까지 원하냐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다항식의 연산에서부터 연산에서 뭐 배운다? 사칙연산 배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운을 띄워드리잖아. 그 다음 뭐 배워요? 이거 했으니까 다음 뭐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느 정도의 추임새를 넣어주죠. 이 추임새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뭘 배우는지 선생님 좀 스토리텔링을 쭉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되고 다음 커리에서 우리가 1, 2월에 만나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응용 심화 조금씩 진행하면서 스킬들 배우고 조금 더 심화 과정 배워서 결국에 이 얘기가 왜 나왔으며 문제 유형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외우면 이제 여러분들은 두려울 게 없어져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다항식 파트, 방정식, 부등식 파트 잘하지?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해할 수 없는 게 없어요. 고3에 가서 확통을 배워도 다 고1 때만 탄탄하게 다져놓으면 어려울 게 없어. 수학을 포기할 일이 없어요. 어려운 문제에 절 일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앞서가는 게 아니야, 얘들아. 너네 경쟁자도 다 공통수학 1 하고 있다고. 2 하고 있고 하물며 저기 대수랑 미적분 확통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뒤처지면 뒤처졌지 절대 앞서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절대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탄하게 잡아놓으면 그 허투루 선행하는 새끼들 다 제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해야 돼. 알겠니? 제가 바라본 여러분들과 수업한 이 2번, 3번 지금처럼 하면 여러분 물수학 돼요. 개허수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다항식의 연산 같이 학습했잖아. 저번 시간에 항등식과 나머지에서 항등식 배웠지. 근데 정의랑 성질 물어봤더니 여러분들 어때? 대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느끼셔야 돼. 응? 문제 질문도 그렇지. 다선님이 수업 시간에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했던 문제들인데 다시 한번 질문이 나오죠. 근데 직접 풀어보니까 어때요? 계산만 복잡하고 결국엔 같은 문제죠. 결국엔 같은 결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봐야 하는데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저한테 미리 질문한 것도 아니고 수업 시간에 질문이 나오잖아. 저 절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자고. 여러분들 성적이 제 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건 이해하시죠? 제가 얼마나 돈을 버는가는 여러분들 성적과 관련이 없어. 나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진도 나가기 바빠. 그래서 잘 됐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발 잘 돼서 고등학교 가서 각 학교에 짱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세요. 아시겠죠? 네. 문제 풀어볼게요. 항등식. 자, 간단하게 A부터 좀 풀어볼까요? 자, 116번입니다. ax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x 플러스 c 플러스 3은 0이다.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러면 각각의 개수가 다 몇이다? 0이라는 뜻이죠? 그럼 a는 0이고 b는 7이고 c는 0이다. 쉽죠? 여기까지는. c는 마이너스 3. 감사합니다. 다음 118번이에요.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 앞에 있어요. 그러면 a가 몇이어야 돼요? 1이요. 1이어야 돼요. b는 0이요. 0이어야 돼요. c는? 5요. 왜 그렇죠? 이거 2항 했을 때
0이 돼요. 그렇죠. 아주 훌륭한 대답이에요. 이항했을 때 0이 되어야 하니까요. 근데 한 단계 더 가면 우리는 개념에서 개수 비교법을 배웠지. 그치?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생각을 근간에 두고 이걸 비교하면 되는 거지. 쌤 뭐라 하는 게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민수가 이렇게 넘길 생각을 해서 뭐라는 거 절대 아니야. 너무 좋은 생각이다.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런데 항상 이걸 넘겨서 푼다는 것은 항등식 개념을 배우지 않는 것과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 기저에 깔고 나는 A는 1, B는 0, C는 5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냥 개수 비교법만 알고 그냥 1, 0, 5 하는 것과 결국에 넘겨야 됐던 거네. 근데 그냥 풀자 1, 0, 5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야. 하늘과 땅 차이다. 다음 119번. 자, 결국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A 플러스 B는 1이고 B 플러스 E는 0이고 C 마이너스 5는 몇이야? 1이겠지. 근데 여기서 문자 미정계수가 몇 개 나왔니? 3개 나왔지. 3개 나왔지. 식이 몇 개 나왔니? 3개 나왔지. 맞아? 식이 왜 3개가 나올 수 있었지? 미정계수가 3개니까 식이 3개 나온 거야? 미정계수 3개인데 식은 2개죠. 왜 식이 3개 나올 수 있었죠? 그렇죠. 좌변과 우변이 2차까지 쳐줬기 때문에 3개의 식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구조라는 거야. 이해가? 미정계수를 3개 잡았지. 그러면 이 식이 몇 개 나와야 돼? 2차여서 2차 항계수, 1차 항계수, 상수항해서 3개의 식이 나오려면 2차 이상의 식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어쩔 수 없는 구조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예를 들어 볼게. 3차식이 나왔어. 근데 미정계수가 3개야. 그 말은 무슨 뜻일까? 뭔가 이상하지? 3차식인데 미정계수가 3개야. 3차식이면 보통 정보가 몇 개 나올까? 4개 나오겠지. 3차 항계수, 2차 항계수, 1차 항계수에 상수항까지 포함해서. 근데 미정계수가 3개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니 얘들아? 자, 예를 들어줄게. 잘 들어봐. 자, 여러분. 얘의 근이 1이래. 근 중 하나가. 그러면 B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B 플러스 2는 0이 돼서 B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대입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느끼는지 보세요. 자, 여기서 B의 값을 묻는데 근이 1과 2래요. 2와 마이너스 1이래요. 어때요?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돼요? 왜 이런 문제를 본 적 없죠? 근이 하나만 나와도 B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근이 2개 나오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수학적으로 뭐라 부르냐? 과조건이라고 불러. exit condition. 조건이 너무 많다는 거야. 문제를 풀기에 조건이 너무 많이 주어진다는 거지. 이해하세요? 이런 거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과조건 문제는 절대 안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그 말은 뭐야? 내가 문제의 답을 얻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딱 등장한다는 거야. 항상. 이해되지? 이해되지? 자, 그럼 이걸 듣고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미정계수가 3개 나온 거야. 근데 2차 좌변도 2차고 우변도 2차인 항등식이 나온 거야. 그럼 어때? 마음이 편안한 거지. 그렇지 않니? 미정계수가 3개인데 2차면 정보가 몇 개 나온다는 뜻이야? 3개 나온다는 뜻이잖아. 정보 개수와 문자 개수가 같으면 편안한 거야. 이해됐어? 근데 만약에 미정계수가 3개인데 3차가 나왔어. 그럼 정보가 보통 몇 개 나온다는 뜻이야? 4개 나온다는 뜻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일까? 하나의 조건 필요 없는 걸 줬다는 뜻일까? 그 뜻이겠죠. 아니지. 과조건은 안 나온다니까? 그게 4. 그 말은 뭘까? 4개 중에
나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 하나의 항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이해 갔어? 하나는 허탕이라는 거지. 세 개만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 잠깐. 쓸모없는 거니까 과조건 아닌가? 아니지. 없는다는 친구가 뭔 말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자, 3차죠? 플러스 2x제곱.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간단한 예를 든 거야. 3차지만 하나의 항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다. 됐니? 다음. 자, 이 친구는 어때? 미정계수는 3개인데 식이 1차여서 정보가 몇 개? 2개인 거야. 그러면 이 문자의 값을 알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니? 안 가지고 있지.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요? 정보가 몇 개 모자라지? 하나 모자라지. 그럼 나는 하나 모자란 상태에 대한 학습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 나중에 배워요. 하나가 모자란 상황이야. 그러면 그 뒤에 무엇만 물을 수 있죠? 예를 들면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게 나올까? 안 나오겠지. 어떻게 나올까?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얘를 구할 수 있으니까 나왔다 이 뜻이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문자가 3개인데 정보가 2개야. 근데 문제에서 얘를 구하래. 그럼 무슨 뜻이야?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하라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따라서 나는 이런 상황에는 오히려 더 고마운 거야. 아, A, B, C의 값을 구할 수는 없어도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구할 수 있나 보다 라고 유추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지. 납득? 쉽지 않은 얘기했어요. 문제의 구조를 항상 파악하면서 풀으라는 뜻입니다. 넘어갈게요. 일단 121번입니다. 자, A, B, C 값 구할래요. 그러면 미정계수법 2가지 있죠?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 베이스는 무슨 법이니? 계수비교법이 베이스야. 거기서 수치대입법은 언제 사용하는 거야? 좀 수치 대입하면 빨리 갈 거 없나? 라고 가는 거야. 약간 수치대입법이 약간 야매 마인드인 거지. 야매가 뭔지 모르는 사람. 약간 잔머리 느낌인 거야. 잔머리. 계수비교법 하면 무조건 풀 수 있어. 그치, 꼼수. 야매 모르는데 꼼수 알아? 꼼수를 쓰는 거야. 좀 빨리 갈 방법 없나? 빨리 갈 방법이라는 게 뭘까? 쉽게 얘기하면 문자가 다 살아있으면 귀찮다 이거지. 그러니까 문자를 좀 지워낼 방법이 없나 이거야. 그럼 여기서 A를 지울 방법이 뭘까? X에 뭘 대입하면? 0. 왜 0을 대입하면? 왜 0을 대입하면 A가 사라지지? 0이랑 목줄. A에 대한 X. 인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에 붙어있는 인수가 몇이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주의 깊게 살핀다. 이게 수치대입법인 거야. 이 인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계속 살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잘 들어.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전개된 형태로 나와도 우리는 A로 묶어낼 수도 있어야 한다는 뜻인 거야. 얘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묶어서 X에 0이랑 1을 대입하면 좀 편리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갑니다. 그럼 X에 몇 대입할까요? 0과 1을 대입해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럼 0과 1을 대입하면 총 정보가 나에게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겠죠. 0 대입한 것, 1 대입한 것. 근데 미정계수가 몇 개야? 3개야. 그러면 나는 2개를 대입해도 A, B, C 값을 전부 다 알 수는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아요. 이해 갔니? 해봐야 2개의 값을 알 수 있겠지. 그럼 하나의 값은 어떻게 구한다? 계수비교법으로 구해야겠네 라고 문제 풀기 전부터 설계 들어갈 수 있겠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첫 번째 x에 0부터 대입합니다. 그러면 얘 사라져서 좌변 뭐가 돼? 마이너스 c가 되지? 얘 몇이래? 마이너스 3이래. c는 3입니다. 다음 x에 몇 대입? 1 대입해요. 그럼 여기만 살아남겠죠? b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a 값 구해야겠지? 어떻게 구한다? 계수비교법 이용해야겠네. 맞아? 굳이 계수비교법을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죠. x에 몇을 대입해봐도 돼?
5억을 대입해봐도 되긴 돼. 근데 계산이 복잡한 것 뿐이지, 그치? 그러면 계산이 좀 편리한 다른 값이 있으면 또 넣어볼 만하죠. 예를 들면 x의 몇? 생각나는 거 있어 혹시? 2 또는 뭐 마이너스 1? 이 정도도 괜찮지. 그런 거 대입해봐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계수 비교법으로 끝낼게요. 여기 ax 제곱이죠. 여기 2차 얘밖에 없지. 그러니까 a 몇이래? 1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치 대입법을 할 적에 대표적인 수치 대입할 만한 것들이 있다. x에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마이너스 1. 이런 친구들이 대표적인 값이 돼요. x에 1 대입하면 뭐가 돼요? 저번 시간에 했죠? x에 1 대입하면 뭐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 모든 개수의 합. 정확히는 모든 개수와 무슨 항? 상수항의 합이 돼요. 이런 걸 물으면 아 x에 1을 대입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x에 0 대입하면 뭐 나와요? c 나오죠. 그렇죠? 상수항의 값이 나와요. 다음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건 뭐가 나올까요? x 마이너스 말고 a 플러스 아니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171번. 그 앞부터 할까? 아니다. 여기부터 하자.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 얘가 항상 성립한다. 무슨 말이야? 저게 저 등식이 x에 대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란 뜻이네. 그러면 이 친구의 값을 구하래.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렇게 구하는 거야. x에 몇을 대입하나? 1을 대입해요. 이렇게. 그럼 좌변이 뭐가 돼요? 4의 세제곱이 되죠? 그럼 얘는 a6 더하기 a5 더하기 a4 더하기 a3 더하기 a2 더하기 a1 더하기 a0. 그 다음 x에 몇 대입하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럼 좌변은 뭐가 돼? 그 값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8의 세제곱이 돼요. 얘는 뭐가 되냐면 a6 마이너스 a5 플러스 a4 마이너스 a3 플러스 a2 마이너스 a1 플러스 a0가 되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하려면 이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지. 그치? 더하면 얘 곱하기 몇이 나와? 2가 나오죠. 우변이. 따라서 이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4의 세제곱과 8의 세제곱을 뭐예요? 더해서 2로 나누면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를 물었어. 그럼 어떻게 풀어? 이 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번에는 얘 없이 이 값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 기본 베이스로 얘를 깔지. 근데 여기서 뭐만 제거하래? 상수항을 제거하래잖아. x에 몇을 대입해? 0을 대입한 5의 세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다음 이 친구를 제거하래. 그럼 이거는 무슨 개수야? 최고차항의 개수죠. 얘도 구할 만하죠. 여기 보시면 이 친구만 싹싹싹 하는 거 아니야? 몇이야? 1이죠.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제외하고 물을 수 있으니 그건 주의하라. 따라서 저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것에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이냐? 홀수, 짝수, 차수의 분리라고 이야기할 거야.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나오지. 174번. 얘는 어때 얘들아? 얘 또 뭐야? 무슨 차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짝수 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x에 몇 대입하고 싶어?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싶잖아. 근데 지금 기존의 x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x 플러스 2가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럼 이 친구가 몇이 되도록 하는?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그 x값만 대입해주면 된다는 거지. 즉 x에 몇 대입?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3 대입해서 식을 유도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입니다. 182번이에요. 저 다항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래. 1차식으로 나눴죠? 그럼 뭐 해야 돼? 1차,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면 뭐 해야 된다고? a는 bq 플러스 r을 써야 된다고. 다은아 대답 안 할 거야? 계속 끄덕끄덕만 하고 대답 안 할 거야? 원래는 이거 뭐 써야 된다? a는 bq 플러스 r을 써야 돼. 근데 그걸 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다. 그게 언제지? 1차식. 딱 하나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수 있을 때는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근데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순간이 뭐야? 컨디션이 두 개 있지. 첫 번째, 1차식으로 나누고 두 번째, 몫이 궁금하지 않다. 이 두 개예요.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했죠. 그럼 이 친구는 원래는 어떻게 한다? x-1 곱하기 qx 플러스 4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몫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바로 그냥 뭐라고 써? 얘를 fx라고 생각하면 여기다 몇을 대입해? 1을 대입해. 그러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죠. 얘가 몇이구나? 4구나 이렇게 쓴다. 이게 나머지 정리지. 그 a는 bq 플러스 r을 쓰고 x에 1을 대입하는 과정을 이 한 줄로 클리어하겠다. 이게 나머지 정리인 거야. 다음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래. 그럼 여기다 몇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네요. 얘가 몇이래? 마이너스 4다. 이런 거지. 결국에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유도가 된다는 거야. 그거를 다시 한번 문제 읽었을 때 느낄 수 있겠어? 미정계수가 몇 개인데? 두 개인데 x에 대입할 것이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난 a, b에 대한 몇 차? 1차, 연립 1차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겠다. 라는 이 구조가 보이십니까? 이걸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계산은 할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그럼 이거 184번 보실래요? 얘는 미정계수가 몇 개예요? 4개예요, 4개. 4개. 근데 x에 몇을 대입하겠대요? 1을 대입했을 때 7이지. 그럼 정보가 나한테 몇 개가 나왔죠? 하나가 나왔지. 정보 지금 미정계수 4개인데 정보 하나 주고 지금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어때? 정보가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드세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할 수 있으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그치? 그럼 뭐 해봐야 돼? 모르겠으면 그냥 해봐야 돼. 이것저것 해봐야 돼. 처음에 풀 때는 부딪혀봐야 돼. 이것저것. 아, 뭔 소리야 하고 별표 치고 제가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음 문제에서 또 못하는 거야. 또 못하고 또 못하고 또 못해. 그러니까 여기에 부딪히는 그 시간 투자를 좀 해봐야 돼. 수학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점수만 내려갈 뿐이야.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그냥 바로바로 하세요. 대입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어때요, 여러분? 차수가 어때요? 전부 다 홀수라는 특징이 있죠. 그럼 1을 대입한 것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이 뭔가 절대값이 갖고 부호만 반대인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런 겁니다. 다음 191번입니다. 2차식으로 나누는 거 하나 해볼까요? 잠시만. 187번이에요. 제가 할게요. px를 얘로 나눴어. 그럼 p1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쟤로 나눴어. 그럼 p 몇? p 마이너스 2가 몇이래? 마이너스 7이래. px를 뭘로 나눴대? 2차로 나눴지. 그러면 무조건 뭐 써야 돼? 뭐 써야 돼? 대답해봐. 대답해봐. 얘들아,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면 무조건 뭐 쓰기로 했어? A는 BQ 플러스 R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맞습니까? 근데 나머지 정리 쓰다가 그 생각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기본 베이스는 A는 BQ 플러스 R이야.
근데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때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나머지 정리를 배웠다고 해서 A는 BQ 플러스 R을 절대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절대 주저해서는 안 돼. 그럼 PX는 저 친구로 나누겠대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나머지 몫이 뭔데요? 안 나와 있죠? 뭐라 쓸까? QX 이렇게 써요. 플러스 RX다. 근데 우리 RX에 대한 정보 한 가지 알아요. 뭘까요? 1차예요. 제발 실수하지 마세요. 1차 이하입니다. 상수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긴 항상 이하라는 말이 붙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PX나 QX를 알아야 될 것 같잖아. 그렇지? 근데 PX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이게 식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미지의 어떠한 식인 PX로 등장했잖아. 그럼에도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풀 수 있으니까 나왔겠지. 그러면 QX도 모르잖아. 그럼 결국엔 뭐라는 거야? 너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고려해 보라는 거야. 무슨 법? 수치대입법을 고려해 보라는 거지. 그럼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럼 이 정도 왔으면 알겠지. 너네가 0이 되는 값이 얘가 아니면 이 문제는 안 나왔겠죠. 못 나왔지. 그치? 얘가 0이 되는 거 몇? 마이너스. 얘가 0이 되는 거? 1이죠. 그쵸? 됐니? 그러면 이 값을 대입했을 때 얘가 없어진다는 거지. 네. 그럼 나는 얘를 식작성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 뭐라 잡을래요? AX 플러스 B. 이렇게 잡겠죠. 됐니? 그럼 PX는 너 곱하기 QX에다가 플러스 너를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얘가 RX예요. 따라와. 질문 대답을 하라니까 내가 계속 놓친다니까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 볼게요. P 마이너스 2 몇이죠? 마이너스 7이 뭐래요?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한 거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B예요. 다음 1 대입하면 A 플러스 B는 몇이래요? 얘는 사라지고 얘만 남게 돼서 마이너스 1.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등장하게 되죠. 자, 물론 여기서 A, B도 구할 수 있지만 사실 문제에서 원하는 R2는 뭘 구하래요? 2A 플러스 B를 구하래죠? 그럼 아까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여기서 바로 얘만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두 개를 빼보세요. 그럼 몇 A가 나와요? 마이너스 3. 3A가 나오나요? 3A는 몇이 돼요? 6이 되나요? A가 몇이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얘가 몇이 됐어요? 마이너스 1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를 A 플러스 B에다가 플러스 A라고 생각해주면 B 값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이 친구가 1차 이하의 다항식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 이런 식으로 식 작성을 해준 거야. 식을 잡아준 거지. 얘를 식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여기다가 0을 따라 대입해. 그러면 R-2는 P-2가 돼서 마이너스 7이고 여기다 1을 대입해. 그럼 R1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R을 어떻게 구할 건데? R에 대한 식작성을 해줘야 이런 식으로 해줘야 A, B 값을 구해서 R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작성이 안 되면 우린 이것만 알 뿐 P2를 구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어요. 그지? 자, 그럼 결국에는 2차식으로 나눌 때도 나머지 정리 비스무리하게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면 편리할 때가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다음 191번입니다. 자, 다항식 이 친구를 몇 차로 나눴어 이번엔? 3차로 나눴어요. 자, 물론 여러분 유형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그치? 아까는 1차로 나누고 방금 전에 푼 문제는 2차로 나누고 이번엔 3차로 나눠볼게요 라는 식으로 유형을 배우고 있지만 유형에 집착할 게 아니라 본질에 집착해야 돼요. 결국엔 항상 계속 뭘 배우고 있어? 여러분이 배우는 게 뭔 것 같아? 여러분이 이야기해봐. A는 BQ 플러스 R에서 무슨 법을 이용하는 걸 배우고 있지? 그렇지.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는 걸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B가 1차식이야. 그럼 걔를 무슨 정리라고 하지?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는다. 그냥 그것뿐이야. 그지? 자, 그럼 이 친구도
이제는 느낌이 딱 와야지. 얘로 나눈대. 그럼 난 첫 번째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지? 이제? 너가 0인 x가 뭔가? 라는 생각부터 하고 있니? 그럼 이상적인 거야. 아주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야. 결국에 얘가 0인 x 값을 알고 있으면 몫을 지워낼 수 있는 거거든. 이해하니? 가볼게. 자, x 15제곱 마이너스 x 10제곱 플러스 x 5제곱 마이너스 1로 뭘로 나눠? x 세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눈대. 여러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대답이 안 나와요? 나눌 수 있죠? 나눌 수 있지? 근데 좀 복잡해. 이해감? 지금 여러분과 저의 차이가 뭐냐면 저는 어떤 문제를 볼 때 저는 모든 단원의 과정을 다 알잖아요. 고3 대학까지 다 알잖아. 그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는 거잖아? 그럼 전 문제를 읽을 때 항상 저 밑에서부터 읽어요. 이렇게 초등교육부터 이렇게 읽어내요. 결국 이렇게 와가지고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네? 그럼 전 스타팅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단원 다항식의 연산에서의 나눗셈이에요. 전 여기서 시작해요. 근데 공부를 좀 약간 이상하게 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 뭘까?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니?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나왔지. 그럼 그거 안에서만 사고한다는 거야. 그거 안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지.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알겠니? 항상 밑에부터 사고해야 돼요. 전 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A는 BQ 플러스 R. 이 나눗셈 할 수 있다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A는 BQ 플러스 R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차수가 어때? 너무 높아. 하기가 좀 껄끄럽지, 그치? 다른 방법 없을까? 해서 배운 게 뭐야? 나머지 정리, 수치 대입법 이런 거 배운 거잖아, 그치? 갑니다. QX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얘 아는 거야, 그치? 아는데 좀 복잡할 뿐이야. 그럼 뒤에 플러스 RX 나오지? 근데 몇 차로 나눴니? 3차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2차이야, 그치? 쌤이 끌어주지 않아도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 친구는 언제든지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 채비가 되어 있어야 돼. 항상 쓰라는 게 아니라 쓸 채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근데 너가 0이 되는 x가 뭐 있어? 1.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합차공식이네?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지금 고등에서 인수분해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 문제가 나오려면 얘는 중등 과정에서 인수분해 가능한 친구만 나오겠다 라는 얘기인 거지. 얘 3차잖아, 그죠? 근데 이 친구 이렇게 나오면 우리 풀 수 있다 없다? 못 푼다는 뜻이야. 그렇지? 이 친구를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우린 인수분해 어디까지 배웠지? 2차까지밖에 안 배웠어. 그래서 상수항은 항상 0으로 나온다는 뜻이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거야.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무튼 그럼 x에 몇 대입해 볼 수 있다? 0과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 수 있다. 그럼 정보가 몇 개? 미정계수?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문자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오겠다. 구할 수 있겠지? 그 문제에서 뭐래? r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구하라. 알겠지? 풀 수 있겠지? 계산 안 할게.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자, 194번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하는데 전혀 어려워할 게 없다. 잘 봐. 얘들아, 다항식 px를 얘로 나눴어. 나머지가 쟤래. 뭐 써야 돼? a는 bq 플러스 r 써야지. 그럼 쓰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요거 인수분해 되나? 되죠.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항상? 그치? qx 플러스 이거 이렇게 묶어주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하나의 나머지라고 하여 괄호로 묶어주는 걸 추천합니다. 이 친구 인수분해 해볼게요. 2x에 x 플러스 3 마일이네요. 그럼 x에 몇 대입하고 싶어? 1과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고 싶죠? 아, 나는 뭘 알고 있어? p 마이너스 2분의 3과 p1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여기다 대입해보면 되겠지. 계산하고 갈게. 마이너스 2분의 3 넣어봐. 2분의 9 1 넣어봐. 7이 된다.
그럼 난 px에 대해서 px가 뭔지 알아? 아니 몰라. 내가 아는 게 이거 두 개밖에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물었다는 것은 얘 구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네. px 플러스 4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 뭐가 나와? 7. p1? 네, P1 7. 원리를 알면 개 쉬운 거야. 얘로 나눈 나머지라며. 근데 얘가 0이 되는 x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뭐 해라?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라는 거잖아. 이게 확실하게 납득이 된다. 손 들어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쌤 얘는 px였는데요. 얘는 px 플러스 4인데요. 이 식이 뭔지 아세요? 아니 몰라. 몰라. 어쨌든 간 얘를 뭘로 나눈대? x 플러스 3으로 나누고 싶다며. 그럼 뒤에 q x 플러스 r이라고 써도 돼? 사실 안 돼요. 프라임 써야 되지. 얘랑 다르기 때문에. 그치? 달라요? 근데 난 뭐가 궁금해? 나머지가 궁금하다고. 그럼 x에 몇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나머지가 뭐랑 같대? p1이라는 거야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라는 거야. 이 형태가 달라진다고 그 원리가 변하진 않아. 그러니까 p1이 되는 거지. 답은 7이 되는 거야. 7. 아이 쉬워. 자, 195번 간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풀 수 있지? 당시 p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래. 그럼 나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뭐 1이랑 7인가? 딱 보니까. 그럼 나는 뭘 알고 있어? p1, p7을 알고 있는 거야 그냥. 구하지도 마. 그래서 난 안 구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야. 그럼 얘로 나눈다며. 목 물어봤니? 아니 나머지를 물었어. 그럼 뭐야? 나머지 정리야. x에 몇 대입해?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그럼 얘가 뭐가 돼? p 7이 되지. 앞엔 뭐야? 마이너스 2인가? 그러니까 난 얘만 구하면 끝난다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여기다 몇 대입하는 거야? 7 대입하는 거야. 몇이야? 22 답은? 마이너스 44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말 쉽네요. 이런 식이지. 선생님 그렇다면 이렇게 나왔을 때 나머지를 굳이 두 개 전부 다 구할 필요가 없나요? 그렇죠. 문제에서 묻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럼 196 봐봐. 뭐 달라 이 문제가? 아니 또 천천히 봐봐. px가 3차식이래. 근데 px 플러스 1004를 채로 나눴대. 그럼 x에 몇 대입할 거예요? 마이너스 1005를 대입할 거죠. 그럼 마이너스 1005 대입하면 뭐가 돼? p. 마이너스 1이 4라는 것을 숫자만 좀 크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인 거야. 다른 게 전혀 없는 거지. 그럼 난 뭘 얻어낸 거야? a, b에 대한 하나의 식을 얻어낸 거야. 그럼 어때? 다음 생각은 하나의 식이 더 나오겠다. 또는 더 나오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게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잖아. 정보가 더 안 나오면 얘 값만 묻겠네. 이렇게 사고하고 있는 거야. 다음 쟤를 얘로 나눴대. 그럼 x에 몇 대입해? 마이너스 1004를 대입해. 그럼 뭐가 돼? p 1이 나오잖아. 얘가 2다. 그럼 ab 나왔네. 끝난 거야.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됐지요? 다음 203번입니다. 얘들아 이거 8의 21제곱 어때? 계산하라는 거겠어? 아니겠지. 그치? 뭘로 나누는데? 얘로 나누는데 그럼 얘를 뭐라고 잡아? 8 마이너스 x라고 잡아요. 문자로 바꿉니다. 우리 정수론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정수에 대한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다항식을 배우고 있죠. 따라서 얘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 먼저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다 뭐가 돼? 8은 뭐가 돼? x 플러스 1. 그렇지. 따라서 x 플러스 1에 21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22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23제곱이 돼요. 얘를 x로 나누겠대죠? 그럼 몫이 뭔진 모르겠고 나머지는 몇 차가 돼? 몇 차로 나눴어? 우리 몇 차로 나눴니? 상수하기 1차로 나눴잖아. 나머지는 상수하 상수항이 될 거야. 자,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아니 쌤 8이 많이 나오는데 왜 8을 치환하지 않고 7을 치환합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무조건 전 얘를 치환합니다. 나중에 대학과정에서 배울 거예요. 합동식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거는 모듈러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울게요. 그럼 나머지 구하고 싶으면 x에 몇 대입할 거예요? 0 대입하는 거죠? 0 대입하면 얘 뭐 돼요? 1에 21제곱, 1에 22제곱, 1에 23제곱 몇이야? 나머지는 3이라는 거지. 이렇게. 나머지는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대입했는데 여기가 13이 나와서 그럼 나머지가 13이니? 아니야. 나머지는 뭐라고 해야 돼? 여기서 7을 뺀 6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나왔다고 해서 얘를 나머지를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잖아. 몇이라고 써야 돼? 플러스 7에서 6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개념 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잠시만. 204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는 2의 11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나 뭘 치환해야 돼? 17을 치환하기에는 2와의 관련성이 좀 적어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1을 치환해요. 2를. 2의 4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럼 결국엔 2의 몇 제곱을 써요, 우리는? 4제곱 비스무리하게 쓰죠. 그래서 결국에는 16을 치환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근데 우리 내신 만약에 시험 때는 절대 이거 이렇게 절대 안 풀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 과정만 한번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2의 4제곱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돼? x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 16의 거듭제곱으로 최대한 표현하는 거야. 응? 쌤 근데 얘는 2의 4제곱인데 얘가 4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는 건 앞으로 빼버려 그냥. 1100까지는 4의 배수죠? 네. 그럼 1108까지는 4의 배수지? 그러니까 16에 몇 배? 278인가? 277일 거야 아마? 나눠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아마 4 곱하기 얘가 1108인 것 같죠? 맞죠? 응 맞아. 그 다음에 몇 제곱이 남아? 세제곱이 남아. 그거 어떻게 알아? 앞에 8로 빼라는 거야 이렇게. 2의 세제곱 8로 빼버려라.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돼? 8에 x에 277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얘를 뭘로 나눈다? x 플러스 1로 나누겠다는 거야. 유형이야 얘들아 받아들여? 그럼 나머지 알고 싶으면 x에 몇 대입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8이 되지. 그럼 나머지가 마이너스 8이겠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몇으로 나눴어? 몇으로? 17로 나눴잖아. 그럼 여기다 뭐에 플러스? 17 해서 답은 9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머지의 범위를 맞춰달라는 거지. 아니면 그 이런 문제를 약간 자릿수를 이용해서 구할 안 돼요. 보규 쌤 이거 설명하는데 딴 생각하지 마세요. 쌤 뭔 얘기하는지 들었어요? 풀 수 있겠어요? 그럼 됐어요. 자릿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00, 1000 이렇게 올라가면 17로 나눴을 때 뭐시 이런 얘기잖아. 근데 17로 나눠지는 10의 거듭제곱이 없어요. 그치? 10의 거듭제곱이 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2의 배수와 5의 배수 그 사이밖에 없죠. 근데 17은 소수라서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식이다. 뭐 다 똑같지. 209번 봐봐. 이거 다 느낌이 올걸? 자,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뭔 말이야? 1을 대입하면 몇 나온다는 뜻이야? 0.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0. 미정계수 몇 개? 2개. 식이 몇 개? 2개 나온다는 뜻이네. 그치? 그럴 수 있겠지? 다 거기서 거기야. 자, 조립제법 다 배웠죠? 하는 법. 자, 이거 216번. 어때? 모든 실수 x에서 등식 이 친구가 성립한대. a, b, c, d 값 구하래. 어떻게 구할래? 그 뭐냐 그 개수비교법이야? 개수비교법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단 수치대입법 좀 예쁜 게 보이지 않니? 네. x의 몇?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문제에서 만약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x에 몇 넣을래? 0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은 그걸 묻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0은 좀 그렇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뭘 구할 수 있니? d를 구할 수 있겠지. 맞니? 그 다음 어떻게 할래? 좀 끊겨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 수치 대입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친구를 x 플러스 1로 묶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a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그냥 따라와봐. b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c 플러스 이렇게 되지. 그럼 이 안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 플러스 1로 또 묶을 수가 있어.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근데 다 어때 얘들아 결국에는? 뭔가 bq 플러스 r꼴 아니야? 가볼게. 1, 1, 1, 4. 이 친구를 x 플러스 1로 나눠. 그럼 몇 써야 돼? 마이너스 1 써야겠지? 따라와봐. 1, 마일 더하면 0, 0, 1, 마일 3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4는 뭘로 나누면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몇이고 x제곱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3입니다. 이 얘기잖아. 그럼 결국에 이 친구가 뭔 거야 얘들아? 딱 보면 나머지 이게 뭔 거야? 이게 D인 거잖아. D. D. 여기 보이시는 이 친구가 뭐야 지금? 이건가 이거? 이거. 이게 지금 이 목자리인 거잖아. 근데 얘를 또 뭐 하면 x 플러스 1로 한 번 더 나누면 이렇게 이어서 쓸 수 있겠어? 마이너스 1 그대로 내려와 1 곱해 마이너스 1 더해 마이너스 1 곱해 1 2 이게 뭔 말이야? 이 x제곱 플러스 1을 또 나눈 거잖아. 그럼 이 친구를 뭐라 쓸 수 있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몇이고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2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기 제곱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럼 이게 뭔 거야? 이거 2 이거 C인 거야. C 또. 그러니까 결국에는 x 플러스 1로 총 몇 번 나누라? 3번 나누란 뜻이 돼. 잘 봐요. 한 번 더 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건 또 뭘 한 거야? 얘를 또 뭘로 나눈 거야? 얘를 x 플러스 1로 한 번 더 나눈 거야. 그럼 식이 결국엔 이렇게 된다. 자, 한번 쭉 써볼게. 이건 실제 풀이에서 쓰지 않는 식입니다. x 플러스 1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3이더라. 몫이 얘더라. 그지? 근데 얘를 한 번 더 x 플러스 1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몇이더라? 2더라. 몫은 얘더라. 근데 얘를 다시 한 번 x 플러스 1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몇이더라? 마이너스 2더라. 몫이 몇이더라? 1이더라.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되니? 이해했어? 유형이야 얘들아. 받아들여야 돼. 그럼 이거 결국에 분배 법칙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2죠. 이 식이. 그럼 이 식을 또 얘랑 곱한다는 거잖아. 그럼 또 분배 법칙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럼 뭐가 돼?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결국에 여기서부터 a, b, c, d가 된다는 거지. 그럼 맨날 이걸 할 거냐는 거야. 이걸 식작성을 할 거냐는 거지.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어디 있던 애들이야? 뒤에서부터 3, 2, 마이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3, 2, 마이 1 이렇게. 결국에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의 마지막 목까지.
여기 뒤에서부터 D, C, B, A 이렇게 등장한다는 걸 외우자는 거지. 자, 근데 우린 지금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지금 이번 커리에선 뭘 하는 게 좋을까? 이걸 직접 손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한 거야. 너희들 손으로 한번 해본다. 알겠니?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잠깐 쉬었다가 인수분해 나갈게요. 15분까지 쉬겠습니다. 얘들아, 어려운 문제일수록 대답을 잘해야 돼. 그래야 쌤이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쌤이 알려드릴 수 있는 게 0부터 10까지가 있으면 이번 과정에서 하고 싶은 건 저는 한 2에서 3까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수준에서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하시면 이번 커리에서 3까지 다 클리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하면서 좀 심한 내용을 조금 더 건드려줘요. 조금 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답을 안 하면 한 1.5까지밖에 못해요, 제가. 이러고 나서 2까지 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잖아. 그치? 똑같은 시간 공부하고 다른 애들보다 효율이 더 많이 나와서 점수를 높게 받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야. 그러려면 뭘 해야 돼? 대답을 잘해야 돼, 얘들아. 대답을. 과제를 잘하고. 알겠지? 쉽시다.